영광 한비던전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계속 줄고 있고 어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전 취수구 주변의 물고기가 6년 새 8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7년 만에 모두 마무리돼 완전 개통됐습니다. 내년까지 광주와 인근 시군 10개 구간에서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 노인에게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장현 광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광의 원전 앞바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모두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긴 건데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영광 한비던전 앞바다에 나와봤습니다. 여기서는 예전과 달리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민과 함께 직접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계속 끌어올려봐도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든 그물.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 밑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망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사라지는 원인은 원전 치수구에 하루에도 5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부딪혀 죽기 때문입니다. 한비던전은 하루 3천만 톤이 넘는 바닷물을 빨아들여 원자로를 식히고 있는데 정기점검 때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치수구를 돌립니다. 계산해보면 1년에 2천만 마리 가까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매 계절마다 원전 치수구 근처 5개 지점에서 고기를 채집해봤더니 지난해에는 3,8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8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어종도 줄면서 많이 잡히던 주요 어종도 전어나 서대류에서 청멸이나 물망둑 등 생소한 이름의 고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어떤 수용 한계를, 수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비던전은 한수원이 의뢰한 이 연구 영역 결과에 대해 서해안에서 고기가 줄어들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이 방화범 8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박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방화범이 치매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불을 지른 치매 노인은 자신이 심신 상실 상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요. 불을 지를 당시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인데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또 불을 지르고 나서는 라이터를 안에 두고 달아납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인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던 참사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처럼 누군가 불을 지르면 속수무책일 텐데 병원 이사장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은 겁니까? 네,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어제 청해 지내온 김한식 대표에게도 똑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재판부는 아무리 방화였다지만 이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대피할 수 없으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당직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고 또 소화기도 제대로 두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청 공무원은 무죄를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요양병원 인허가를 담당했던 담당 서기관 계좌에서 요양병원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실제로 나왔는데요. 네.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다 이렇게 봤고 또 당사자들은 무슨 얘기냐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네,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가실 때 길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광주 화순 간 도로 확장 공사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엔 더 많은 도로가 뚫릴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시원스럽게 단장한 왕복 4차선 도로를 차량들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너릿재를 관통하는 터널이 새롭게 뚫렸고 월남 택지지구를 지나면서 나타났던 병목 현상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광주 화순간 도로 확장 공사의 공기가 석 달 앞당겨지면서 7년 동안의 대역사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까지 20분 이상 걸리던 길이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주말과 휴일 만성적인 지정체 현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행했을 때 굉장히 쾌적성을 느끼고 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단축됨으로써 좀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 장등동에서 담양 고소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29호선의 확장 공사는 이미 마무리돼 위험 구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국도 1호선 나주 다시에서 왕곡, 국도 17호선 곡성에서 남원 구간은 올해 안에 4차로로 모두 확장됩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도로가 확충됩니다. 나주와 여수, 돌산, 보성, 벌교 등 6개 구간에서 75km의 도로가 새롭게 확충돼 혁신도시와 낙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시도지사가 나란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미 구속된 선거브로커 65살 이모 씨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윤장희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심사 날짜를 조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날짜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 동구청장의 구속 여부도 25일 밤 늦게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릴지 날씨는 얼마나 추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겨울철의 날씨 전망을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머플러 없이 목을 훤히 드러낸 옷차림. 아예 외투를 걸치지 않은 시민도 있습니다.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 높은 16.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오늘처럼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열흘 가운데 7, 8일 정도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이 평년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17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올라서겠습니다. 모레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혹시 절에 들렀다가 북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계에서는 법고라고 하는데 이 법고 치는 모습과 소리 그리고 그 의미까지 전윤철 카메라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앞에는 소가죽, 뒤에는 말가죽으로 돼 있어서 이제 4발 달린 동물들을 이제 구제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2015 유대회 유치 활동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대회 유치 활동비 24억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이 순금 메달과 가방, 지갑 등 고가품 선물 구입비로 쓰였고 나머지 19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주시에 대해 유대회 유치 활동비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금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부끄러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이 목포와 부산을 오가는 무궁화호 철도 노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차례 노선 축소를 거쳐 목포, 부산 간 무궁화호는 현재 왕복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음 달 24일 노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노선을 지역민 협의나 여론 수렴 없이 폐지하려는 것은 상징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1개 대학교 총장들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총장 협의회를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광주 테크노파크와 대학 간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8개월 앞으로 다가온 하계 유대회 붐 조성을 위해 대학생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